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무회계 이문의 대표 세무사이자 유튜브 황세무로 활동하고 있는 황정민 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수험 관련이 아니라 사장님들 위해서 기장신고가 뭐고 추계신고가 뭔지, 그리고 단순경비율 대상자,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 이런 용어들이 아마 많이 낯서실 텐데 요거를 조금 알기 쉽게 설명드리고 뭐가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방법인지를 말로 풀어서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법인과 개인의 차이를 먼저 알아주실 필요가 있죠. 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추계신고라는 게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법인은 일반적으로 법인 통장을 만들고 법인 통장, 법인 카드로 경비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수익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추계신고를 할 게 없어요. 거의 다 장부, 재무상태표 기준,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신고를 들어갑니다. 다만 개인은 차이가 있죠. 개인과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법인은 법인 통장으로 사업용 경비와 사업용이 아닌 경비가 구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금요일 저녁에 밥을 먹었다 라고 볼게요. 금요일 저녁에 밥을 먹었으면 이게 사업하면서 미팅하면서 저녁 먹은 건지, 아니면 가족들이랑 그냥 저녁 먹은 건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논 건지 모르죠. 이거 사장님들도 당일에는 아시겠지만은 이게 1년 지나가지고 요때 쓴 소갈비 이거 누구랑 먹었죠 하면은 모르세요. 기억 못 하세요. 그 다음에 세무서도 확인이 불가능하죠. 세무서에서 4월 24일 날 저녁에 소갈비 먹은 거 요게 사업용인지 개인용 가사경비인지 구분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특별한 제도를 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자분들이,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추계로 많이 신고를 하세요. 그래서 이 차이를 먼저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크게 기장신고랑 추계신고 두 가지가 있어요. 기장신고는 장부를 작성해가지고 돈 나간 거 이거는 복리후생비, 이거는 접대비, 이거는 여비교통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신고를 들어가는 게 기장신고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계 방법은, 추계신고는 경비를 작성을 안 하는 거예요. 경비 작성을 안 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자, 나랑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의 경비를 산정해가지고 그냥 내 수익이 1억이면은 일반적으로 6천만 원만큼 사람들은 경비를 넣으니까 나는 경비를 6,500만 원만큼 인정받아서 3,500만 원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게 추계신고 방법이에요. 그럼 수익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여기 많이 적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순서대로 그냥 쭉 따라와 주시면 되고 여기 칠판에 있는 내용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같은 경우에는 기장은 사실 수입은 거의 다 유사해요. 수입은 크게 볼 필요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기장신고도 마찬가지. 자, 내 수익금액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때는 전자적 증빙,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그 다음 신용카드 이까지가 적격증빙이고 나머지 요 외에 다른 기타적인 매출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현금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금액이 산정되죠. 추계신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추계신고할 때도 내 수익금액은 전자적 자료에 대한 증빙과 기타 증빙만큼을 수익금액으로 집어넣는 게 일반적이에요. 추계신고에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사실 거의 안 쓰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익금액이 신고된 게 하나도 없다. 국세청에서 세금을 안 매길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면 세금을 안 매길 수는 없으니까 쓰는 방법들이에요. 동일한 업종의 다른 사업자는 얼마 정도 매출을 일으키는지에 따라서 신고하거나, 아니면은 인적, 물적, 영업 효율, 그러니까 직원을 2명만큼 쓴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매출이 한 1억 정도 생길 텐데 여기는 2명을 쓰고 있네. 그러면은 1억으로 추계 수입을 잡아야겠구나. 이런 방법이나, 아니면은 재료를 5천만 원만큼 샀다. 그럼 2배 한 1억이 수입이겠구나. 이렇게 산정하는 수익금액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의 안 써요. 왜? 지금 현금영수증 매출을 안 하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왜? 매입하는 사람, 밥 먹는 사람이 달라고 하면 줄 수밖에 없거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쓰기 때문에 신용카드 매출 자료는 자동적으로 집계가 잡혀요. 잡히기 때문에 수익금액은 일반적으로 기장이나 추계나 동일하게 이런 방식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비용이 문제죠. 비용. 지출이 비용인데 지출 쪽이 문제예요. 기장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는 증빙된 지출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증빙 지출이고, 두 번째는 신고된 인건비들,
원천세 신고되는 인건비들이 경비로 잡히는 거. 세 번째는 증빙이 없어도 경비를 못 넣는 게 아니에요. 넣을 수는 있는데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지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런 세 가지의 경비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게 기장의 비용 산정 방법이에요. 요까지가 이제 기장 신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추계 신고는 뭐냐? 추계 신고는 지출을 첫 번째는 단순 경비율에 따라서 적용해서 신고하는 경우, 두 번째는 기준 경비율에 따라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단순 경비율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지고 설명드릴게요. 제가 오늘 시계를 샀어요. 시계를 샀는데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은 홈택스에서 조회해 보시면은 단순 경비율이 88.5%, 기준 경비율이 11.5%예요.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시계를 100만 원짜리를 팔았다 라고 했을 때 경비는 증빙이 없다. 즉 시계 사온 거나 부품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소매업이라는 거는 시계를 갖다 떼온 금액을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증빙이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신고를 하면 될 텐데 그게 기장 신고.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0만 원짜리 시계를 팔았을 때 그 시계 매입 단가는 88만 5천 원이 되기 때문에 네가 증빙을 안 갖고 와도 88만 5천 원만큼은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단순 경비율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단순 경비율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님들의 평균적인 경비 신고 의율을 보고 조금 러프하게 잡아가지고 홈택스의 신고, 그러니까 세무서에 신고 들어오는 금액이 평균적으로 100만 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80만 원이다. 그러면은 조금 러프하게 해서 88만 원까지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즉 모든 경비를 다 평균적인 율로 인정해 주겠다가 단순 경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 경비율은 뭐냐? 기준 경비율은 이렇게 일정 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그 사업자님들 대상으로 니는 이제 소규모 사업자가 아니니까 자, 네가 이제 주요한 경비들은 네가 경비를 증빙을 통해서 입증해라. 다만 내가 기타 잡비, 그러니까 복리 밥 먹는 비용, 복리후생비, 뭐 여비교통비, 뭐 택시비 이런 것들은 내가 요 정도 요율만큼 인정해 주겠다. 즉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100만 원짜리 시계를 팔았다. 그럼 네가 100만 원짜리 시계 매입 단가는 네가 증빙 통해서 입증해라. 다만 11만 5천 원만큼은 내가 네 밥 먹는 비용으로 봐서 경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게 기준 경비율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준 경비는 주요 경비는 증빙을 통해서 입증해야 되고 주요 경비라는 거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비들을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매입, 재고, 재료 이런 거 있잖아요. 재고자산에 대한 것들은 네가 증빙 통해서 입증하고, 두 번째 임차료, 사업을 하고 있으면은 사업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임차료에 대한 것들은 뭐 세금 계산서나 기타 증빙을 통해서 입증하고, 인건비는 네가 신고한 것만 일단 인정해 주겠다. 나머지 기타 경비는 동일한 업종의 평균적인 기타 경비율을 가지고 조금 러프하게 잡아서 인정해 주겠다. 이게 기준 경비율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겠죠. 여기를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기준 경비율 수익 금액은 직전 기준으로 잡아요. 다만 그럼 직전이 없는 당해 사업을 실시한 사업자는 어떻게 되냐? 당해 사업 실시하면은 무조건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전문직은 제외하고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가입자인데 가맹점 가입을 안 한 사람도 제외합니다. 이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 기준 수익금의 기준으로 도소매업의 성질이 뭐죠?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95만 원짜리 사와가지고 100만 원에 파는, 즉 수입이 커도 내가 남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6천만 원 기준, 직전 연도 6천만 원 기준을 넘어섰을 때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 밑에는 단순 경비율 대상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제조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만들어서 파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팔면은 한 50만 원 정도가 내 평균적인 경비겠죠. 즉 남는 게 조금 더 있죠. 도소매보다 조금 더 있으니까 수익 금액은 3,600만 원 기준으로 초과 뭐 이상이면은 기준 경비율, 밑이면은 단순 경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거의 다 남기 때문에 2,400만 원부터 위는 기준 경비율, 밑은 단순 경비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만약에 당해 사업을 영위한다고 해도 당해 사업 수익금의 기준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보다 높으면은, 즉 요 금액보다 높으면은 단순 경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도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해 조금은 됐죠? 여기까지는.
단순 경비율은 조그마한 사업자. 그렇기 때문에 경비 증빙 안 해도 경비를 거의 다 평균적인 율만큼 인정해 주겠다. 두 번째, 기준 경비율 대상자. 조금 수입이 큰 사람들은 주요 경비는 입증을 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 조금 더 큰 사람들. 이게 복식보기 의무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큰 복식보기 의무자는 네가 증빙을 통해서 입증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복식보기 의무자는 조금 더 큰 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장 장부 작성을 해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식보기 기준 금액도 직전 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금액 기준은 3억, 도소매는 3억, 제조 음식업은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은 7,50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사업자라는 거는 조금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과 달라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제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 대상자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추계로 신고했을 때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제재가 있겠죠. 네가 100만 원 중에서 평균적인 율 88%만큼 인정을 해줬으니까 12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다, 거기서 끝나지 않겠죠. 무기장 가산세라는 게 부과됩니다. 무기장 가산세. 네가 기장 장부 작성을 안 했기 때문에 산출세액의 20%만큼은 가산세로 부과하겠다라는 무기장 가산세가 발생해요. 다만 소규모 사업자, 신규 사업자거나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작은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경비 구분이 일반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무기장 가산세를 안 매기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살짝 이제 어느 정도 돌아가죠. 내가 신규 사업자다. 그러면은 단기의 수익 금액이 복식보기보다 큰 상태가 아니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추계가 유리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내가 당연도 사업을 작게 해서 2천만 원 정도가 수입이다 라고 했을 때는 소규모 사업자이기 때문에 기장 안 해도 가산세 부과되지 않고, 그 다음에 단순 경비율 대상자이기 때문에 큰 경비를, 평균적인 경비율을 다 인정받을 수 있을 테니까 장부 작성 안 해도 되고 추계로 신고해도 되겠구나, 이런 결론이 서시면은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성실신고 사업자랑 복식보기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거의 무조건 성실신고는 무조건이고 기장이 유리합니다. 기장, 즉 장부 작성을 해서 신고하는 게 유리하고, 이럴 때는 세무사 수수료가 조금 더 나오겠죠. 두 번째, 간편장부 대상자는 이제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기준경비율 대상자랑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구분해가지고, 기준경비율 대상자라고 하면은 기장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했을 때는 일정한 금액의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기장세액공제가 있으니까 기장세액공제랑 그 다음에 세무신고 수수료도 돈 빠져나가는 거죠. 기장은 장부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이 해야 되는 업무가 조금 더 생겨요. 그러면은 추계신고보다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싸겠죠.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무수수료랑 기장세액공제, 그 다음에 증빙지출, 무기장가산세, 이런 것들 검토해가지고 뭐가 더 유리한지 판단을 해서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판단하는 거는 세무대리인이 해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장님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단순경비 대상자, 소규모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계가 좀 더 유리해요.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여기 볼게요. 우리가 소매업이 사실 많거든요. 우리 사업자 중에서 소매업과 도소매업이 음식점보다 많고, 그 다음에 음식점, 제조업 이런 순으로 사업자 분포가 돼 있는데, 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시계 및 기금속 소매업이 88.5%, 단순히 기준경비율이 11.5%, 다른 소매업도 80에서 90 사이가 단순경비율이고 5에서 20 사이가 기준경비율이에요. 단순경비율 대상자를 볼게요. 90이라고 치면 내가 상품을 사가지고 떼다 판다, 100만원짜리 팔면은 10만원 이상 남겠죠. 사실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추계신고가 경비를 더 많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추계신고가 유리할 수 있어요. 단순경비율이 되게 다 높아요. 높기 때문에 단순경비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모든 경우는 알겠지만 추계신고가 유리한 게 많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로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사업자님들의 사장님들한테 유리한 정보들 가져와가지고 설명드리는, 말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상담이나 이런 거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담할 때는 따로 보수는 받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